완벽성과 기억력과 꼼꼼함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야. 수학 공부 왜 해야 돼요? 전체의 흐름을 잘 파악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허당 엄마. 허당 엄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언어지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네. 오늘은 수학 논리지능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하워드 가드너는 수학 논리지능을 하나로 설명을 하는데, 썰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과 논리지능을 따로 설명을 하거든. 엄마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수학하고 논리지능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나는 수학과 논리지능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 물론 수학과 논리지능은 연합해서 굉장히 상관관계는 높아. 두 개 다 높으면 너무 좋지. 그런데 두 개 다 높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 하나는 높고 상대적으로 하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지. 너만 해도 수학지능보다 논리지능이 더 높거든. 저는 수학지능은 어떤 거고 논리지능은 어떤 건지 큰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 수학지능 같은 거는 생각해보면 어때? 수학 문제 잘 풀고 계산 잘할 것 같아요. 계산 잘하고 확률 통계 이런 것도 잘하고 네. 어쨌거나 수학 점수 잘 받는 것만 수학지능인 것 같잖아. 네. 근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지. 완벽성과 기억력과 꼼꼼함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야. 꼼꼼하다는 게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할 때도 좀 꼼꼼하고 일상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긴다. 수학 문제 풀 때 살짝만 옆으로 가도 완전히 엉뚱한 답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해야지 이 수학지능이 높은 사람인 거야. 네. 수학지능이 높은 사람은 세부적인 거를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순차적으로 일 처리를 잘해. 반복적인 과제를 싫어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특성도 있어. 비슷한 거 계속 풀잖아. 네. 그러면은 그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애들이 수학 공부 왜 해야 돼요? 힘들단 얘기잖아. 네. 사는데 지장 없잖아.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말자면. 그렇죠. 그런데 해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이유가 되기도 해.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인내심을 가지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잘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낮은 사람은 기억력이나 과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순차적인 일 처리에 빈틈이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논리지능은 사고력과 분석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전체의 흐름을 잘 파악해. 큰 그림을 잘 보고. 그렇지. 예측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은 결과가 있겠네, 이런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수학과 논리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제가 느끼기에는 논리지능은 큰 그림을 잘 보는 사람, 그리고 수학지능은 현미경으로 꼼꼼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바로 그거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네. 논리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관심 분야에 굉장히 흥미가 높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깊이 몰두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관심이 없는 분야는요? 그게 문제야. 하기가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 두 개 다 높으면 좋은데 넌 어때? 너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수학지능보다는 논리지능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엄마도 작년에 지능검사 했는데 수학지능보다 논리지능이 더 높게 나왔어. 그 중에서 언어 논리가 높다라고 하더라고. 언어 논리는 뭐냐면 언어에 대한 범주를 만드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면서 몸이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보자고. 가방, 가위, 바지. 가성. 모르겠는데 벌써 언어 논리가 높다 했는데 벌써 바뀌었는데. 높은 거 맞아요? 가고. 아, 이렇게 그룹핑을 만드는 거지.
이게 논리지능이야. 아, 논리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혼자서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를 좀 불편해할 수도 있다. 논리지능이 스스로 사고해서 결정하는 걸 했더니 내가 그 논리를 생각해서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학생들 가르쳐 보면 질문하면 생각하고 대답 안 하고 너무 어려운데요 라면서 그냥 모르는데요. 그렇지. 그런 아이들 있잖아. 걔네들은 논리지능이 높다 하기는 어려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랫동안 안 해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논리지능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이 되기도 하지. 뭐 학원에서 가르쳐도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으면 그냥 암기만 되고 진짜 공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힘이 약해져 버린 거지. 호당 엄마. 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재료를 잘 모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건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잖아. 건축 자재들을 빼놓지 않고 꼼꼼히 그렇지. 모을 수 있다. 그런데 논리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멋진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잖아. 전체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그렇지. 유기적인 그런 관계도 고려해서 잘 하는 게 논리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조직화라고 하는 거거든. 조직화라는 건 정보를 입체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 이 수학 논리를 생활 속에서는 합쳐서 이 지능을 높이는 게 좋거든. 수학 문제를 풀리는 것도 물론 수학 논리 지능을 높이는데 중요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을 잘 했는지 평가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수학 논리 지능을 높이는 거다.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두 개 중에 선택하게 하는 거지. 과 코트를 주면서 두 개 중에 어떤 걸 입고 갈래? 이거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들은 애는 오늘 날씨가 어떨지에 따라서 더 따뜻한 걸 입어야겠다 생각하고 패딩을 선택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거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고 우리 회의한 적이 있거든. 그래요? 우리 회의했어. 학원을 다녔을 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혼자 공부했을 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을 때 너희들이 선택한 건 학원을 안 가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를 선택한 거야. 밀도 있게 딱 하고 쉴 땐 쉬겠다. 엄마가 거기에 조건을 내세웠지. 성적이 이거보다 많이 떨어지면 엄마가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끔 제시하는 것을 너희들이 따르겠다라고.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서 책임을 지운 거지.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야. 넌 좀 유리했지. 애초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질 게 없어. 그렇죠. 저는 이제 올라갈 곳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좋았죠. 누나는 막 90점만 받아도 못한 애가 되는 거야. 근데 넌 55점 받아도 괜찮은 애가 된 거지. 출발이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누나 굉장히 막 억울해하고 그러지. 나는 너희들 수학 논리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매일 문제를 풀리는 것도 하긴 했어. 누나는 학습지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는 시도를 해봤는데 그걸 안 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선택한 방법은 사칙연산에 문제를 4개를 산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있는 거지. 4권을 돌아가면서 너가 선택하게 해준 거야. 오늘은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풀었어. 그럼 내일 또 곱하기를 풀어도 되는데 내일은 나누기를 풀어도 되는 거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는 거야. 원래 그래.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책임을 잘 진다? 그게 바로 수학 논리 지능을 높이는 것도 되고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더욱더 수학 논리 지능을 높이는 게 되는 거지. 진짜로 수학 논리 지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해하거든. 자기 만족 그런 것도 높아지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 또 생활에서 숫자 찾기 했던 거 기억나? 숫자 찾기 뭔지 알 것 같아요. 종이에다가 숫자 1부터 뭐 한 30까지 이곳저곳 랜덤하게 쓰고 크기도 조금 랜덤하게 써가지고 순서대로 찾는 그런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이게 수학 논리 지능을 높이는 것도 되고 시각주의력을 높이는 것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면 얘네들은
뭐 학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놀인 거야. 제가 지금 한다 해도 게임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숫자를 잘 아는 아이한테는 1부터 50까지, 숫자를 잘 모르는 아이한테는 1부터 10까지 찾기 하면은 둘이서 서로 누가 먼저 찾느냐고 하면 정말 치열하게 찾는다? 확실히 경쟁도 들어가야지 더 열정을 갖고 놀이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중학교 새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 걔네들 1부터 50까지 찾으라고 그러면 의자에 올라가서 찾는다? 의자에 올라간다고요? 왜요? 너무 잘 찾고 빨리 찾고 싶어가지고. 되게 열정이 있네. 오, 숫자 찾기가 단순한 게 아니야. 이거는 영상으로 따로 찍어가지고 붙여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해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를 1부터 50까지 순서대로 찾는 게임입니다. 두 명이 진행하기에 적합한데요.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은 빨간색 펜을 들고 다른 한 명은 파란색 펜을 듭니다. 종이를 뒷면으로 뒤집어 놓았다가 앞면으로 돌림과 동시에 숫자를 1부터 50까지 순서대로 찾아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끝까지 진행해서 동그라미 친 개수가 더 많은 쪽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는 빨간색이 5대3으로 앞섰네요. 아이와 함께 꼭 한번 해보세요. 수학과 논리지능 중에 수학지능이 높고 상대적으로 논리지능이 떨어지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를 잘하거든?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추론하는 것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이 아이들은 실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거지. 꼼꼼함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반대로 수학지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논리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할 수가 있거든. 추론을 하거나 예측하거나 논리적으로 깊은 사고를 잘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우리 가끔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교 때는 공부 못했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수학이 살짝 떨어지고 논리가 높은 거지. 너와 무관한 얘기는 아니지 않니? 엄마 아빠는 저한테 공부 못한다고 실수한다고 비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허당 엄마. 오늘은 수학 논리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합쳐서 언어, 수학, 논리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면서 학교에서 칭찬받는 학생이야. 이후에 설명할 지능들은 생활 속에서 유리한 지능들이거든. 물론 다 높으면 좋은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보통 서너 개, 네다섯 개 정도 지능이 높거든. 그래서 이 언어와 수학과 논리가 조금 낮더라 해도 이후에 설명할 여러 가지 지능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능이 낮은 부분에 초점을 너무 맞추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할 수도 있어. 보완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높은 지능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개발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 단점을 보완해 주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면 장점을 개발해 주는데 쓸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너가 언어가 약했잖아. 언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수학 논리를 너무 등한시했다면 오늘날 너는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어떤 지능이나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안 좋은 것, 좀 아쉬운 점에 자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또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남은 시간 우리 잘하는 부분을 한번 잘해보자고. 알겠습니다. 물론 오늘 또 마이크가 빠져가지고 앞부분에 조금 울리면서 들어갔겠죠? 좀 허당 가족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십시오.